반갑습니다. 김큰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책은요,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저자가 혜민 스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책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이기도 한 혜민 스님께서 아마도 우리에게 조금 더 삶의 지혜를, 또 삶의 정신적인 풍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첫 번째 책으로 제가 좀 골라봤어요. 나의 2019년을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까, 어떤 조언을 들으면 좋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 첫 아무래도 리뷰이기 때문에 영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아마 2개의 파트로 나눠져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을요, 3개로 나눠서 천천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짧게 제가 읽었을 때 좀 감명 깊었던 그런 문장들을 따로 좀 낭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책은 총 6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서두에는 들어가며 라고 해서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혜민 스님께서 우리에게 첫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가족이라 부르는 선물, 삶을 감상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는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혜민 스님의 첫인사에서 제 눈길을 멈추게 했던 한 단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소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소개. 듣기만 해도 되게 부정적이죠. 그죠?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말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바로 뒤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가긴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 대한민국의 청년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 그죠? 또 안 바쁘면 안 바쁜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지식적인 것들, 즐거운 것들이 넘쳐나는데 그 안에서 내 몸은 살찔지언정 내 내분, 내 내면은 결국은 좀 왜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눈길을 멈추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첫 번째 이 7페이지부터 반성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1장에서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꾸며집니다. 그 중에서 저를 한 대 때리셨던 혜민 스님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속으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진짜 여러분 팩트 폭격 아닌가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님? 그렇지만 진짜 하기 힘든 거잖아요. 귀찮아. 바빠. 피곤해. 할 수 없어. 아니야, 오늘 아니야, 내일 할래. 이런 말들로 나를 좀 의미 있게 포장하면서 오늘의 행동을 내일의 나에게 미루는 거죠. 내일의 나는 아마 빠따들고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좀 변화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2019년도 시작했고 1월달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2월에 돼서야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저 역시도 더욱더 박차를 가야 되지 않나. 책을 읽는 것이 이런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캐내서 나의 삶에 적용해야만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나.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동에서부터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은 가족이라 부르는 선물이라는 타이틀로 내용이 꾸며집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나의 부모가 아닌 실수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보며 이해할 때 우린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마음에 확 어떤 울컥함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좀 나이가 먹고 나서 30대를 바라보는데 정말 옛날에는 큰 산 같았던 나의 부모님, 울타리 같았던 나의 부모님이
어느새 좀 웃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람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늘 벽 같고 든든했고 그리고 안락했고 따뜻했던 그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나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보 먼저 걸어 나가는 분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손 붙잡고, 그리고 가끔은 내가 또 함께 끌어가는 그런 위치가 됐구나. 나만 나이가 먹은 줄 알았더니 그분들도 나이가 참 많이 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부모님이 좀 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있죠.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그 말들을 이제는 부모님에게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래 그림이 정말 이쁘죠? 이 책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는 이 책들 사이에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정화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무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은 삶을 감상하는 법입니다. 그 세 번째 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두빛 바다로 변신한 산들, 벚꽃이 지고 나니 피는 봄꽃, 깨끗한 하늘 위 달빛과 별빛, 마음만 있으면 행복은 무료. 행복은 무료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행복도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은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럼 또 이런 분들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럼 가난한 나라에 가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게 없다면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행하겠죠. 그렇지만 또 생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는 많은 갈래길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선택의 기준점이 바로 내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내 주변의 것들부터, 행복하고 싶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부터 바라보는 시야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어디 가야 돼요? 사진 찍으러 가야 돼요? 벚꽃을 보러 가야 되나요? 글쎄요, 그렇게 북적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라고 사진 한 장 찍고 인스타, 기타 여타 SNS에 올리면서 자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인터넷으로 엄지손가락 하나 눌러서 하트 받는 것이, 그 좋아요 받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면 저는 좀 아쉽습니다. 진짜 멋있고 행복한 사람은요, 그 따뜻한 날에 그 바람을 느끼면서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길가에 피어있는 그 작은 들꽃들을 바라보면서, 그 들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들꽃 속에서 맡아지지 않는 향기를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봄에는 이 마음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새겨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좀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만 가능하다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스스로 답을 내리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족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게,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어떤 도의 경지에 이뤄야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라는 판단이 좀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소외, 그리고 행복은 무료라는 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행동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좀 충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많은 도움들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비교라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 안에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면서 살아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건 아닐까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될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그 무료라고 하는 행복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들을 하루하루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즐거웠던 시간들로 다시 한번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챕터 3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영상에는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내려본 이 책의 결론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영상은 낭독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여러 경험과 지식들이 다른 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배움이 있었다면 그 경험은 설령 실패했다 해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훗날 지금 경험에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10대로 돌아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중요한 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 친구들이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길 외에도 삶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으니 좀 실패해도 괜찮아. 생각보다 인생 길어. 힘내. 20살의 나에게 돌아가 해주고 싶은 말. 좀 더 힘을 빼고 좀 더 솔직해져 봐. 좀 덜 비교하고 좀 더 여유를 가져봐.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대로 인생이 돌아가진 않아. 앞날을 두려워 말고 지금 너의 열정을 즐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인연들이 생길 거야. 30살의 나에게 돌아가 해주고 싶은 말. 작은 성공이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 타인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봐. 사람을 볼 땐 학벌, 집안, 스펙 같은 외형보다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성격, 유머감, 끈기 있는 걸 봐. 자연과 책을 가까이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미양사가 또 좋은 이유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기 때문입니다. 응진전에 계셨던 나한님 한 분이 미양사를 살리기 위해 몸을 받아 환생한 것만 같은 주지 금강 스님은 신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동자승 같습니다. 손님들이 다 멀리서 오신다고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대접해 주시는데 어떻게 감동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차와 과일을 내어주지, 이야기도 들어주지, 좋은 글도 써서 나눠주지. 이처럼 잘 주기 때문에 본인이 주지 스님이라고 농담도 잘하십니다.